안녕하세요. 소심파 투자자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수보다 매도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주식을 매도한 후 주가가 더 오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손실이 너무 커서 손절매를 하면 주가가 다시 오르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처럼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숙향저자님의 매도 방법을 참고하면 주식 투자에서 매도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남보다 일찍 팔았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위대한 투자자인 버나드 바쿠르는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항상 남보다 일찍 팔았다. 매도란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던 기업이 시장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을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다 바라던 결과를 얻는 투자 과정의 마지막 완성 단계입니다. 이에 앞서 투자할 만한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세밀한 조사를 통해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내고 투자금과 시간을 투자하는 전제 과정이 필요했음은 물론입니다. 워런 버핏은 영원히 팔지 않을 기업을 매수하라고 했지만 이는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투자자에게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투자법입니다. 널리 알려져 있고 너무나 유명한 매도의 3원칙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의 원칙에 비하면 쉬워 보이지만 막상 실천에 옮기면 이건 역시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번, 적정 주가에 도달했을 때. 2번, 애초에 투자 아이디어가 잘못됐음을 알았을 때. 3번, 더 나은 종목을 발견했을 때. 그동안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저의 매도 방법은 많이 다릅니다. 저도 매도 3원칙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내심이 부족하고 수익을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런 성향의 저를 적절히 달래기 위해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나름의 타협책을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미안할 정도로 수익 실현이 너무 빠르다고 느껴질 때면 앞서 언급했던 바르크의 말을 떠올립니다. 나만의 매도 방식. 가치에 비해 저평가된 주식을 사서 기다리다 보면 어떤 계기로 주가가 눈에 띄게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일 수도 있고 많은 양을 매수하려는 매수자에 의해 일시적으로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저평가된 주가가 제 가치를 찾아가는 만큼 충분히 오를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상승한 가격에 보유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익 실현의 기회로 이용합니다. 어떤 경우든 주가는 꾸준히 오르기보다는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본격적인 상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최대한 기다리겠다고 마음먹지만 오르던 주가가 방향을 180도로 틀어 하락하기 시작하면 일껏 얻은 수익을 모두 잃어버릴 것 같아 마음이 조마조마해지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이 화랑세일 때는 주가가 제 가치를 거의 다 찾아갈 정도로 상승하게 되는데 저는 이를 한 단계 레벨업 된다고 표현합니다. 서둘러 매도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반면 시장 지수가 일정한 틀 안에서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행보장세나 시장이 약세로 판단될 때는 보유 주식의 주가가 의미 있는 정도로 상승하면 보유량의 일부를 매도합니다. 그런 다음 주가가 다시 하락할 때 앞서 매도한 수량만큼 재매수함으로써 원래의 보유량을 유지합니다. 이는 보유 단가를 낮추는 매매를 하는 셈입니다. 행보하거나 약한 시장에서는 대개 개별 주가가 일정 가격 구간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유 단가를 낮추는 매매는 매력적이지만 제 경험으로는 성공 확률이 그리 높지 않으므로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내심이 부족한 저는 자주 그런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성공한 매매 사례로는 뒤에 소개할 신영증권의 경우가 있습니다. 주가가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즉 최고점에서 팔고 싶겠지만 이는 실현 불가능한 욕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매수한 주식이 수익 구간에 들어서면
그때부터 매도를 고려합니다. 오해하실까봐 덧붙이자면 투자한 기업의 실적 등 상황 변화에 따라 1%만 올라도 매도를 검토할 수 있고 50%가 오르더라도 지켜보기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항상 분할 매도를 하는데 일반적인 매도 패턴은 상황에 따라 3분의 1 또는 5분의 1씩 나눠서 매도합니다. 이는 매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최저가나 최고가가 아닌 평균 정도의 가격에 매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매도를 검토하는 시점에서는 대개 주가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므로 거래량이 적고 호가 차이가 많이 나는 매수 시점과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제가 고려하는 매도 시점이 되면 거래량이 지나치게 많아집니다. 이는 피터 린치가 언급했던 사항과 일치합니다. 유동성이 작다고 그 주식을 사지 않는 것은 마치 결혼도 하기 전에 이혼을 걱정하는 것과 같다. 피터 린치. 주식 보유 기간은 중요하지 않다. 특별한 경우에 매도가 있는데 과거에 하루 상한가 폭인 15%까지 주가가 상승하면 무조건 보유량의 일부를 매도합니다. 최소 보유량의 10% 이상을 매도하는데 이는 첫 상한가는 따라잡으라 라는 증권가의 속설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이지만 저는 상한가까지 올려준 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매도한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서두에 버나드 바쿠르의 말을 인용했지만 저는 아주 작은 수익을 얻고 팔았더라도 남기고 매도했다면 성공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매도한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도 수익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매도한 다음 주가가 오르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물론 팔고 난 후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상승하면 썩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자주 겪는 일이지만 뒤에 매매 사례로 소개할 코오롱 생명과학이 그 경우입니다. 얼핏 단기 매매로 보일 수 있는 저의 투자 스타일에 대해 저는 이렇게 합리화하곤 합니다. 5년 동안 보유해서 100% 이익을 얻는 것과 1년에 20%씩 5년 동안 수익을 얻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쉬운가?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저는 후자가 더 쉽다고 봅니다. 게다가 복리 수익률로 따지더라도 수익률이 더 높게 나옵니다. 지인들에게 항상 하는 말로 저의 투자법은 아직 그레이엄을 벗어나지 못했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증시에는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으로 매수할 만한 종목이 많기 때문에 투자할 종목은 널려 있다고 말합니다. 사업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할 능력이 일천한 제가 겨우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추고도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감히 장담하는 이유입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싼 주식을 사고 50%쯤 오르면 수익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또한 매수한 후 3년이 지나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매도하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보유 기간은 따지지 않습니다. 주가가 바닥에 머물러 있지만 기업 가치는 계속 증가하고 정기예금 이자 이상의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이라면 내재 가치에 어울리는 주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보유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심파 투자자였습니다.